항공운송은 다음과 같이 4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항공기이다. 운송사업 목적의 항공기는 승객과 화물을 싣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하여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항공기재 착사, 각국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운송용 항공기에 대하여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공항은 항공교통의 핵심 인프라이다. 공항에는 활주로, 공항터미널, 항행안전시설, 관제소 등의 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과 경비, 보안시설 및 이용객 안내시설 등의 기본시설과 이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도록 공역상에 지정된 통로가 필요하다. 이를 항공로 또는 항로라고 한다. 항공로는 국가 또는 지역별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공인한 통로의 항행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정된다. 넷째, 항공기를 운항하고 지원하는 항공종사자이다. 항공종사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항공기의 운항, 항공교통관제, 운항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 그리고 정비활동 등을 각각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 통제하기 위한 지원체계는 크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원체계와 항공사 단위별로 수행하는 지원체계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차원에서 관리하는 공역관리 업무와 항행이 이루어지는 구역 내의 교통에 대한 규제, 조언 경고 및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역관리 및 항공교통 업무, 국제운송을 위한 여객과 화물에 대한 출입국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후자의 경우 항공사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운항관리 및 통제, 항공기 정비, 객실관리, 지상조업 등의 기능이 지원체계의 영역에 포함된다. 항공기는 어떻게 정의되고 분류되는가? 1. 항공기의 정의 항공기라 함은 공기의 반작용에 의해 공중을 부양하는 기기를 모두 일컫는다. 따라서 항공기의 범위에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헬리콥터 등의 해전의 항공기, 초경량 항공장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는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해전 이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항공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널리 불리는 비행기는 항공기의 범주에 포함되는 동력항공기를 의미한다. 2. 항공기의 분류체계 경항공기와 중항공기 항공기는 크게 정적인 상태에서 부력을 이용하는 경항공기와 동적인 양력을 이용하는 중항공기로 구분된다. 경항공기에는 비행선이나 기구 등이 포함되며 중항공기는 다시 동력을 이용하는 비행기 등의 고정 이항공기와 헬리콥터 등의 해전 이항공기, 그리고 무동력의 연이나 활공기 등이 포함된다. 용도별 분류체계 항공기는 용도에 따라 크게 민간용 항공기와 군용 항공기로 나누어진다. 군용 항공기는 각 기능에 맞도록 설계 제작된 항공기로서 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초계기, 수송기 등으로 구분된다. 민간용 항공기는 항공 운송을 위해 이용되는 운송용 항공기와 일반 항공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로 구분된다. 운송용 항공기는 다시 운송 목적에 따라 여객기와 화물 전용기 그리고 여객, 화물 겸용의 콤비 항공기 등으로 나누어지며 오늘날에는 제트 기종과 터보프롭 기종의 항공기가 널리 이용된다. 커뮤터 항공기는 주로 100인승 미만의 중형 항공기로서 단거리 노선에서 널리 이용되는 운송용 항공기이다. 한편 일반 항공에 이용되는 항공기는 주로 10인승 이내의 소형 항공기로 이루어지며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다. 감항증명이란 무엇인가? 감증명이란 정부기관이 규정으로 정해진 비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한 후 해당 항공기의 운용 한계를 지정하는 비행 안전성 증명 제도를 말한다.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항공기객실의 좌석 클래스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등급에 따라 1등석, 비즈니스석, 일반석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좌석 등급의 구성은 항공사의 서비스 전략이나 운항거리, 취항 노선의 경쟁 상태, 경기의 변동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되며 수요에 따라 프리미엄급의 일반석을 운영하기도 한다. 공항과 비행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항은 항공기의 이착륙, 여객의 탑승 및 하기, 화물의 집적과 탑재 및 하여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항공운송의 중심지이다.
비행장이란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으로서 공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공항은 항공기의 이착륙 장소를 포함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비행을 위한 공역이 확보돼 있는 상태의 비행장만이 해당된다. 항공로는 항공기가 비행하도록 정한 공역상의 통로이며 흔히 항로라고도 한다. 항로는 국가가 항공기의 항행을 위해 안전성을 고민한 통로이며 항공기 운항에 적합하도록 무선항행 안전시설의 전파 등을 이용하여 설정된 공간이다. 항공로 종류와 특징은 먼저 컬러 항로은 초기에는 각 항로의 색깔을 지정하여 사용하였다. 동서 간의 항로는 녹색, 남북 간의 항로는 호박색, 2차 항로의 동서 항로는 적색, 2차 항로의 남북 항로는 청색으로 각각 국제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컬러 항로는 저주파수 및 중주파수의 전방향 무선 표시기를 사용하였으나 보다 이용이 편리한 빅터 항로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사용이 중단되었다. 국내선 항공로는 H1V, W의 아라비아 1에서 99까지의 숫자를 덧붙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로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빅터 항로 항공통신기술의 발달로 극초단파를 이용하는 전방향 무선 통신기술 보어의 출현함에 따라 빅터 항로가 제정되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항로의 명칭 V에는 아라비아 숫자 짝수는 동서방향의 항로, 홀수는 남북방향의 항로에 각각 부여한다. 빅터 항로는 고도 1200피트에서 18,000피트까지의 저고도 항로에 이용된다. 제트항로 1958년 개발된 제트항공기가 국제항공에 널리 보급됨에 따라 고고도의 비행이 가능해졌으며 직선으로 송신되는 보호시설의 필요성도 크게 감소하였다. 제트항로는 고도 18,000피트에서 45,000피트까지의 고도항로에 이용된다. 한편 45,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는 항로를 지정하지 않으며 항공기를 개별적으로 통제한다. 선형 네트워크 출발지와 도착지를 논스톱으로 연결하거나 중간 기착지를 두어 선형으로 두 지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태이다. 주로 넓은 지역에 걸쳐 구성되며 국제 노선에서 많이 이용된다. 항공사가 위치한 지역의 중심 공항이 여러 운항 지점의 중간 기착지로 흔히 이용되기 때문에 허브 스포크 형태와 유사하지만 전체 교통량에 비해 중심 공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중간 기착지에서의 승객 환승 비율이 낮다. 그리드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 드물게 이용되는 네트워크 형태이다. 몇 개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들 도시를 상호 연결하면서 각각 중간 지역들을 격자 모양으로 운영하며 주로 단거리와 중거리 노선에서 널리 이용된다. 그리드 네트워크에는 항공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허브 스포크 네트워크 도착하는 항공기와 출발하는 항공기가 모두 허브 공항에서 유사한 시간대에 모이도록 하여 승객의 노선 변경이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포함된 모든 지역은 허브 공항을 중간 기착지로 하여 연결된다. 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목적은 통과 여객 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일정한 허용 시간 내에서 항공편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가장 널리 이용되는 네트워크 형태로서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 노선의 확대와 잠재 수요의 창출, 승객에 대한 항공편의 연결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허브 공항의 레버리지 효과는 허브 스포크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허브에 의한 승수 효과 또는 레버리지 효과는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모든 운항 지점이 하나의 허브를 경유토록 상호 연결함으로써 운송 가능한 노선의 수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5개의 노선 시장으로 구성되는 선형 네트워크에 비해 중심 공항을 허브로 이용하는 허브 스포크 네트워크는 모두 55개로 확대할 수 있다. 허브 공항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허브 스포크 네트워크에는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통 흐름에 따라 모래시계형 허브와 후배지형 허브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수요의 흐름이 일방향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여객화 물의 흐름이 일방향이며 허브 공항을 통해 출발지로부터의 여객 화물이 집적되고 다시 도착지로 분배되는 유형이다. 후자의 유형은 주로 근거리 지선을 이용하여 단거리 운송 수요가 허브 공항에 모여진 다음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다시 운송되는 형태다. 항공업계에서는 허브 스포크 네트워크가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항의 입장에서는 허브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적항공사의 수요 확대와 빈번, 한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공항의 이용료 수입의 증대, 환승객의 소비 효과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